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영어에 대해서 오래간만에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캐나다에 와가지고 주먹고 그 식으로 좀 배운 스타일입니다.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큰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 제가 느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문화적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국말과 영어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제가 여러 나라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죠. 인도 사람, 중국 사람, 뭐 이렇게. 근데 가끔가다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할 적에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리는 경우 있어요. 쟤는 왜 말을 저렇게 싸가지 없이 하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얘네들이 자기의 말을 그대로 영어로 옮겼을 때 이런 좀 느낌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자, 한국말과 영어의 차이점. 자, 그 중에서 하나가 제가 생각하는 게 능동태, 수동태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액션을 하느냐. 자, 영어는 나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에게 액션을 요구를 안 합니다. 자,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좀 편하실 수가 있어요. 자, 한국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식당에 가셨습니다. 그럼 얘기해 주죠. 언니, 저 뭐 냉면 하나 주세요. 언니, 뭐 된장찌개 주세요. 자, 영어가 아니고 한국말에서는 이렇게 주세요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그 사람이 액션을 하는 것을 저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Give me 냉면 please. Give me 된장찌개 please.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give라는 단어를 쓰시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캐나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면은요, 캐나다 애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왜? 너가 나의 액션을 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캐나다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제 입장만 얘기하는 겁니다. I would like to have 냉면. I would like to have 된장찌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나는 무엇을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에서 저 아줌마 저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그 아줌마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이렇게 되지 않나요? 이게 한국말하고 영어의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 웃을 수도 있지만 자, 그렇게 되는 거죠. 남에게 액션을 요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이거 하라고 시켰어요. 근데 누가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너 왜 이거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아무개가 나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국말에서는. 자, 근데 캐나다에서 영어를 쓰실 적에 영어에서는 여러분들이 누가 나한테 이거 하라고 그랬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I was told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I was told.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누가 나에게 얘기를 한 거를 나는 I was told라는 거죠. 나는 받은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걸 받은 겁니다. 그래서 be 플러스 pp 형태로 돼가는 거죠. 그래서 be told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She told me to do this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을 blame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책임 야, 아무개가 시켜서 했어가 아니라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남에게 책임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내가 I was told 라고 얘기하면 나는 이렇게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합니다 라고 얘기만 내 입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조금 제가 제대로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는 남의 액션을 요구를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말에서는 자,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너 도쿄 갔다 왔지? 도쿄 어때?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제가 아는 제 친구는 도쿄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너 그 도쿄 너 거기 가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자, 너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가 좋아하지 않을지를 어떻게 알고 너가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자, 근데 캐나다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자, 영어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I don't think 저를 부정을 하는 겁니다. You will like i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를 부정을 하고요. 남은 긍정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I don't think you will like it. 자, 한국말 같으면 내가 생각하기에 네가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건 긍정이에요. 근데 너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것은 부정이죠. 자, 이렇게 한국말과 영어는 다릅니다. 한국에서 옛날에 거지가 보통 하는 얘기가 한 푼 줍쇼입니다. 한 푼 줍쇼. 주다라는 동사를 남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캐나다에서는 거지가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Spare change please라고 얘기를 합니다. Spare change please. give라는 단어를 안 써요. spare라는 건 뭐예요? 너 뭐 이렇게 좀 남는 거 있으면 이렇게 어떻게 안 될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Give me dollar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국말을 그대로 옮겼을 적에 그 사람의 액션을 원했을 때 그냥 please를 쓰면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Give me water please를 할 수도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give라는 단어보다는 I would like to have a glass of water please라고 하는 게 더 예의 있게 들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 게 영어에서는 이게 동사, 형용사, 명사 거의 같다. 한 단어가요. 명사도 됐다가 동사도 됐다가 형용사도 됐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형용사는 좀 아시겠죠? 형용사, broken glass, 깨진 유리창, 깨진 유리창. 저 한국말에서도 이렇게 씁니다. break, broken, 그 다음에 breaking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단어가 이렇게 편합니다. 자, 근데 한국말에서 동사와 명사는요, 같을 수가 없어요. 형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물을 생각을 해보세요. 물, 나비, 아니면 구글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공기. 자, 물은 여러분들이 마시는 겁니다. 물은 주는 겁니다. 그쵸? 자, 내가 꽃에다 물을 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 지금 꽃에 물 주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물이라는 것은 주다, 받다 라는 동사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말에서 야, 거기 꽃에 물 좀 줘. 자, 이렇게 한국말은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그대로 영어로 바꿔보게 되면 give water to flower가 됩니다. give water to flower.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서양 애들도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이게 좀 어색합니다. 굉장히 어색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water라는 것 자체가 명사일 수도 있고 동사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영어에서는 너 물 좀 줘. Can you water the flower? 이렇게 얘기합니다. Can you water the flower? You water flower 합니다. 너가 water라는 동사를 flower한테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Can you air the room? 자, air, 공기죠, 공기. 자, 공기. 한국말에서는 뭐래요? 야, 창문 좀 열어서 공기가 통하게끔 해라. 공기가 통하게끔. 자, 근데 영어에서는 Can you air the room? 이렇게 얘기합니다. Can you, you가 주어죠.
air. air라는 게 동사 자리입니다. air the room. 이 얘기는 뭐예요? 공기가 통하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에서는 공기가 통하도록 무엇을 해라 라고 해야 되는데 영어에서는 바로 air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동사와 명사가 한국말에서는요, 공기는 무조건 내 머릿속에는 이게 동사가 아니고요, 내 머릿속에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은 이 동사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죠? 공기가 통하게 해라. 그쵸? 물을 주어라, 받아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캐나다에선 I'm watering the plants 하게 되면 나는 꽃에 물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I'm watering the plants. 나는 지금 현재 물을 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영어가 어려운 게 이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명사일 수도 있고요. 또 명사가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요. 형태만 조금 바꿔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죠. 자, 구글 같은 단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거는 새로운 단어죠. 야, 구글에서 찾아봐. 자, 구글은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명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찾아봐. search 구글 해야 됩니다. 왜? 동사가 search, 한국에선 찾아보다라는 동사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구글을 search 구글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영어에서 you can Google it 하면 되면 you can Google it. 구글이라는 것 자체가 can you Google?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Can you Google? You can Google it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구글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동사도 됐다가요. 이게 명사도 됐다가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충격적이에요. 저도 좀 그랬어요. 그거를 깨닫고 나서 아, 그렇구나. 이게 형태만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면서 영어라는 게 한국말에서 그 고정관념으로 계시다 보면 영어가 어려워집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동사, 명사 왔다 갔다 형태만 조금 바꾸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거일 수도 있고요. 재미있으셨나요? 영어는 너무 문법만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한국말을 그대로 내가 1대1로 번역을 하려고 하면은요, 이 단어를 내가 명사를 찾고 내가 동사를 찾고 이렇게 한국말처럼 이렇게 매치를 시키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오히려 간단하게 영어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설명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